디지털 전략팀장입니다. 먼저 바쁘신 중에도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셔서 참석해 주신 총장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저희가 새로운 디지털 질서의 기본 방향으로서 마련 중인 디지털 권리 장전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 그리고 고려되어야 할 내용에 대해서 우리 총장님들 모시고 총장님들의 고견을 청취하고자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오늘 회의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먼저 이제 저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님 모두 말씀을 듣고, 그다음에 디지털 권리장전의 그동안 수립 경과와 논의 현황에 대해서 발제를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총장님들께서 자유롭게 논의하는 간담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몇 가지 안내 사항을 좀 먼저 말씀을 드리면, 장관님께서 부득이한 사정으로 모두 말씀 이후에 이석하실 예정이어서 이 부분 먼저 좀 양해의 말씀을 좀 드리고, 이석하신 이후에 간담회는 우리 박윤규 차관님 주재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사전에 저희가 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오늘 회의는 온라인으로도 생중계될 예정입니다. 온라인을 통해 시청하고 계신 분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을 올려주시면 저희가 간담회 마지막에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 진행에 앞서 먼저 참석자분들을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제가 호명을 해드리면 그 참석자분들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간단히 목례만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먼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종호 장관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다음으로는 편의상 장관님 왼쪽 방향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박윤규 이 차관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그 다음 한국과학기술원 이광형 총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그 다음 경희대학교 한균태 총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국민대학교 임홍재 총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영남대학교 박승우 부총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저희 성균관대학교 유지범 총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중앙대학교 백준기 부총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다음 광운대학교 김종헌 총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다음에 서울대학교 유홍림 총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강원대학교 김헌영 총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그다음에 전북대학교 양오봉 총장님도 참석해 주셨습니다. 한밭대학교 오용준 총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한양대학교 정현철 부총장님도 참석해 주셨습니다. 그다음에 저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송상훈 정보통신정책관 참석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저희 새로운 디지털 질서 정립에 함께 해주고 계시는 저희 유관기관장님들도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보통신기획평가원 전성배 원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배경률 원장님도 참석해 주셨습니다. 지능정보사회진흥원 박원재 부원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끝으로 ICT 대연합의 박재문 사무총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참석해 주신 총장님 그리고 관계기관장님, 지금 방금 아주대학교 최기주 총장님 조금 늦게 참석해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소중한 시간 내주셔서 참석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리고, 이어서 장관님 인사 말씀을 듣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이종호입니다. 오늘 간담회는 그간 대통령께서 뉴욕 구상, 파리 이니셔티브 등을 통해 제시하신 새로운 디지털 질서의 기본 방향인
디지털 권리장전 관련 논의사항을 설명드리고 총장님들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디지털 권리장전은 디지털 심화 시대에 인류 보편적 가치를 기반으로 지향해야 할 디지털 사회의 원칙과 주제별 권리, 책무 등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서 이를 통해 새로운 디지털 질서의 기본 방향을 대한민국 정부가 국제사회에 제시하고 분야별 디지털 심화 쟁점 대응을 위한 정책의 기준으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우리 사회의 지성이자 스카기신 총장님들을 모시고 함께 논의할 수 있게 되어서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전 세계는 지금 디지털이 가져오는 거대한 변화의 파고를 정면으로 맞이하고 있습니다. 인류는 약 1만 년 전 처음으로 농경 생활을 시작한 이후 산업혁명, 정보화혁명 등 여러 차례의 문명사적 전환기를 거치며 진보를 거듭해 왔습니다. 최근 AI 디지털이 가져오는 변화의 양상을 지켜보면 그 영향력과 파급력이 그간 인류가 경험했던 문명사적 대전환에 비견될 만한 것 같습니다. 디지털 혁신이 가져오는 변화의 물결은 인류를 풍요롭게 하고 다양한 혜택을 가져다 줄 수 있지만 사회적 격차를 심화시키거나 이해관계자 간 갈등을 유발하고 사회적 혼란을 야기하는 등 함께 지혜를 모아 대응해야 하는 이슈들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과거를 돌이켜보면 대학은 우리나라의 민주화 과정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산업혁명, 시민혁명 등 전환기마다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 사회에 깨어있는 지성의 전당인 대학은 시대의 정신을 가장 잘 읽고 변화를 주도하면서 인류 역사의 진보를 위한 역할에 앞장서 왔습니다. 오늘 이러한 시간을 갖는 것은 우리 시대 최고의 지성이자 스카긴 총장님들을 모시고 새로운 디지털 질서를 만들어 나가는 데 있어 우리 대학들이 진지한 공론화에 적극 나서 주시고 앞장서 주시기 바란다는 취지에서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정부는 세계의 모범이 되는 디지털 질서를 정립하여 디지털 시대의 강국으로 다시 한번 도약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자 합니다. 그 담대한 여정의 첫걸음으로 마련 중인 디지털 권리장전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에 대해 총장님들의 통찰과 제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장관님 인사 말씀 감사드립니다. 그럼 다음으로 발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정책관 송상훈 국장께서 디지털 권리장전 관련하여 그간의 논의사항과 주요 고려해야 될 사항에 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정책관 송상훈입니다. 오늘 여러 대학 총장님들을 모시고 그간 과기정통부에서 준비해온 새로운 디지털 질서의 기본 방향으로서의 디지털 권리장전에 대한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발표 순서는 아래와 같습니다. 먼저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디지털 심화의 변화를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디지털 기술은 이제 생산성 향상을 위한 도구를 넘어서 경제, 사회 곳곳에서 우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총장님께서도 잘 아시는 챗GPT, 자율주행차와 같이 디지털이 그 자체로 인간과 함께 공존하고 있고 이를 디지털 심화 시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디지털 심화 시대의 혁신은 기술의 진보와 도전이 함께 결합되면서 생겨납니다. 우리가 겪어본 적 없었던 이러한 변화는 기존 질서와 충돌하면서 여러 가지 이슈와 쟁점들을 만들어냅니다. 실제로 작년부터 세계를 뜨겁게 달궜던 챗 GPT는 소설, 만화와 같은 창작 영역에 사용되면서 저작권 이슈가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최근에 미국의 배우협회, 작가협회가 유례없는 공동 파업을 이어가고 있는 현상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은 논의 경과입니다. 정부는 우리 사회가 디지털 심화라는 구조적 변화를 수용할 수 있도록 새로운 디지털 질서 정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본 방향으로서 디지털 권리장전을 검토해 왔습니다. 이를 위해 디지털 미래에 대한 진단과 함께 글로벌 동향을 분석하고 전문가, 이해관계자의 다양한 의견들과 디지털 심화 이슈들을 분석해 왔습니다. 대통령께서도 작년 9월 뉴욕 구상에 이어 다보스 포럼, 하버드대 연설에 이르기까지 글로벌 차원에서 새로운 디지털 질서 정립의 필요성을 강조하신 바 있습니다. 특히 지난 7월에는 파리 이니셔티브를 통해 디지털 질서의 구체적인 방향성을 전 세계에 제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디지털 미래에 대한 진단입니다. 21년부터 9개 주요 학회가 함께 디지털 대전환 트렌드를 분석하고 연구했습니다. 이를 통해 국민들, 전문가 분들께서 희망하는 디지털의 미래, 우리가 가야 할 길은 혁신을 지향하면서도 그 혜택을 공유하는 디지털 공동 번영 사회라는 것이었습니다. 다음은 글로벌 동향 분석입니다. 미국, EU 등에서 발표한 디지털과 관련된 헌장, 선언문, 대략 570여 개의 조문들을 분석하고 공통적으로 도출되는 가치와 내용들을 확인했습니다. 각국의 헌장들은 인간 존중과 같은 내용들을 공통적으로 포함하고 있지만 전 세계 시민들이 함께 추구해야 할 비전을 제시하거나 혁신과 관련된 내용은 다소 부족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의견 수렴 및 이슈 분석입니다. 노인, 장애인, 여성단체, 스타트업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디지털 신질서 협의체를 통해 권리장전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들었습니다. 현장 간담회, 디지털 소사이어티와 같은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고 디지털 심화에 따라 발생하는 여러 쟁점들에 대한 연구와 분석도 진행했습니다. 정부는 그간 이러한 노력들을 바탕으로 디지털 권리장전에 포함될 내용과 방향을 검토해 왔습니다. 그간 검토한 내용들을 지금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디지털 권리장전은 새로운 디지털 질서를 정립하기 위한 기본 원칙과 주체별 권리와 책무를 규정하는 헌장의 성격으로 추진해 보고자 합니다. 디지털 공동 번영 사회라는 국제사회가 함께 추구할 수 있는 모범적인 미래 상황을 제시하고 함께 활용할 수 있는 원칙과 기준을 담고자 합니다. 다음은 디지털 권리장전의 구성입니다. 디지털 권리장전은 목적과 역할을 규정한 전문과 함께 디지털 시대에 보장되어야 할 국민의 권리와 주체별 책무가 담긴 본문으로 구성하려고 합니다. 이와 함께 선언적 성격의 내용을 구체화할 수 있도록 의미와 해석, 정책 추진 현황을 병기한 해설서도 함께 마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본문에 포함될 주요 검토 내용입니다. 가장 먼저 디지털 사회의 지향점인 디지털 공동 번영 사회의 구성, 운영 원리를 제시하고자 합니다. 디지털 기술에 기반한 혁신을 추구하면서 그 혜택을 함께 향유하는 사회를
디지털 공동 번영 사회라고 본다면 디지털 환경에서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보장되어야 하며 디지털 기술의 발전과 혁신이 장려되고 공정과 포용, 안정과 신뢰가 전제되는 사회여야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내용을 담아서 전체 5개 챕터로 구성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국민의 권리와 주체별 책무에 대한 고려사항입니다.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 측면에서 다음과 같은 권리들이 규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 먼저 디지털 서비스가 생활 필수제가 된 상황에서 네트워크와 디지털 서비스에 대해 차별 없이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는 디지털 접근권, 전 생애 주기에서 자신의 디지털 역량을 강화하는 데 필요한 적절한 교육과 지원을 받을 권리도 규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헌법상 보장하고 있는 표현의 자유는 디지털 환경에서도 변함없이 보장되어야 하지만 가짜뉴스, 허위, 조작 정보와 같이 사회 질서가 위협받지 않도록 책임에 대한 부분도 같이 규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인공지능 알고리즘의 편향성과 같은 문제가 생겨나지 않도록 디지털 환경에서 다양성 존중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통제권은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을 소극적 권리에 더해 자신의 개인정보에 자유롭게 접근, 통제할 수 있도록 이칠 권리나 개인정보 전송 요구권까지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 밖에도 디지털 기기와 서비스에 대한 과의존에서 벗어날 권리인 디지털 건강권, 플랫폼 노동과 같이 변화된 노동 환경에서 자유롭게 직업을 선택하고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하면서 연결되지 않을 권리와 같이 휴식을 보장받을 수 있는 디지털 환경에서 일할 권리, 생활 필수 영역에서 디지털 방식을 대체하는 수단을 요구할 권리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디지털 혁신의 촉진과 관련된 고려사항입니다. 디지털 혁신의 주체는 자유로운 개인인 만큼 직업 선택의 자유, 재산권의 자유를 포함하여 다양한 영역에서 디지털 혁신을 촉진하는 경제사회적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폭넓게 보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디지털 혁신을 지원하기 위해 인력 양성, 인프라 구축과 같은 지원도 계속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정부가 직접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기보다 민간의 혁신 역량을 통해 더 나은 서비스를 창출하는 환경 조성자로서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으며 관련된 노력들도 규정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밖에도 디지털 혁신을 저해야 하는 불필요하고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고 완화하거나 디지털 전환에 따른 사회적 갈등을 조정하는 부분도 포함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공정과 포용의 실현과 관련된 고려사항입니다. 디지털 경제, 특히 플랫폼 비즈니스의 경우 규모의 경제로 인한 자연 독점 우려가 있어 정보의 독점과 격차, 지배력 남용 행위로 발생하는 폐해를 예방할 필요가 있습니다. 데이터, 암호화폐, AI 저작물들과 같은 다양한 형태의 디지털 자산과 관련하여 소비자 피해나 법적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호하고 가치에 대한 기여를 인정하는 부분도 포함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밖에도 디지털 자산의 거래, 유통의 활성화 차원에서 시장 주체가 신뢰와 거래 공정화를 위한 기반이 조성되어야 한다는 부분, 디지털 혁신의 원천인 데이터가 적극 개방되어야 한다는 점도 규정될 필요가 있습니다. 디지털 공동 번영 사회를 위해 디지털 혁신의 혜택을 모두 향유할 수 있도록 격차 해소와 불평등 완화를 위한 노력들도 권리장전에 포함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으로 안전과 신뢰의 확보와 관련된 고려사항입니다. 디지털 기술이 개인과 사회에 위협이 되지 않도록 디지털 기술의 개발과 사용이 윤리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통신망, 데이터 센터 등에 대한 물리적 재난재해, 해킹과 같은 사이버 위험, 자율주행차, AI 의료 로봇과 같이 기술 발전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새로운 종류의 디지털 위협에 대해 적절한 수단과 절차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점도 규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
디지털 기술의 투명성은 인공지능과 같이 자동화된 의사결정에 대해 그 개입 여부와 결정의 기준과 방식이 상대방에게 알기 쉽게 설명돼야 한다는 차원에서 포함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밖에도 디지털 감시, 위치 추적과 같은 부분을 규정하는 디지털 프라이버시 보호, 불법 유해 정보의 생산 유통을 방지하고 디지털 범죄로 인한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수단과 절차를 마련하는 부분, 미래 세대의 주역인 아동 청소년에 대한 특별한 보호에 대한 내용도 포함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국제연대와 협력입니다. 연결성과 즉시성을 갖는 디지털 기술의 특성상 디지털 규범은 그 수립과 집행을 위해 글로벌 차원의 협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국제사회가 함께 디지털 규범의 형성과 실행, 국가 간 격차 해소, 특히 디지털과 관련된 환경 문제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협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입니다. 디지털 권리장전은 디지털 사회 구성원 간에 함께 만들어 나갈 약속인 만큼 사회 구성원의 합의를 통해 만들어져야 합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과 관련하여 권리장전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과 범위, 적절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 기탄 없이 말씀해 주시면 반영하고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의견들을 충분히 귀 기울여 듣고 디지털 권리장전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디지털 권리장전, 국민과 함께 우리 사회가 가야 할 길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송상훈 국장님 발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저희 새로운 디지털 질서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디지털 권리장전에 대한 의견과 포함되어야 할 사항들에 대해서 이제 자유롭게 말씀을 나눌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토론의 진행은 박윤규 차관님께서 진행을 해 주시겠습니다. 먼저 차관님께서 간략히 말씀을 해 주시고 그다음에 이제 자유롭게 간담회를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예, 소개받은 박인규입니다. 뭐 제가 드릴 말씀이 있는 건 아니고요. 그동안 과기정통부에서 준비해 온 내용들을 핵심 위주로 우리 송상훈 국장께서 잘 발표해 주신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는 그동안에 저희가 준비하고 발표한 내용에 대해서 말씀 주셔도 좋고 이 권리장전이라고 하는 그 또 우리가 대한민국에서만 이게 통용되기보다도 전 세계 인류에 모범적으로 선보이겠다고 하는 그런 취지를 감안하셔서 추가돼야 될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자유롭게 말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들이 한 70분 정도 시간이 있는 것 같은데 뭐 혹시 내용에 대해서 먼저 질의하시고 싶으신 분 계시면 말씀 주시면 좋겠고, 그게 없으시다면 제 왼쪽부터 이렇게 쭉 한번 돌아가면서 총장님들 의견을 듣도록 하고 그 후에 같이 하고 있는 저희 과기정통부 유관기관장님들의 의견을 듣는 그런 순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발표 내용에 대해서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 지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닙니다. 지금 말씀드리면 지금 두 종류의 뉴욕 구상과 파리 이니셔티브는 이거는 뉴욕 구상은 작년 9월에 대통령께서 뉴욕 대학에 가셔서 앞으로 이런 방향으로 디지털 질서가 형성될 필요가 있겠다라는 선언을 하신 거고요. 파리 이니셔티브는 지난 6월에 파리 소르본 대학에 가셔서 말씀하신 건데 이 내용들을 녹여서 전체적으로 국민들과 함께 권리 장전을 만들어 나가겠다 이렇게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 그 프레임워크라고 할까요? 그 내용들은 조금 전에 여기 발표드린
요 자료가 권리장전의 주요 내용이 저희들이 생각하는 주요 내용이 되겠고, 요것이 아마 저희들 생각으로는 뉴욕 구상 1주년 되는 9월쯤에 한번 최종안을 선보이도록 하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뭐 특별한 질문이 없으시면,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발언하실 때 해주셔도 좋겠고 언제든지 말씀 주시고요. 그러면 이광영 총장님부터 먼저 이 권리장전에 관한 내용들에 대해서 말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리를 그렇게 잡았네요. 예. 좋은 내용 아주 잘 들었습니다. 예. 준비도 많이 하셨다고 생각이 들고요. 중요한 시기에 꼭 필요한 우리 이제 인류의 역사로 볼 때 이제 중요한 시기에 이런 것이 이제 있을 필요 있다. 이제 사람들이 비슷하게 느낄 때에 우리나라가 또 대통령께서 이렇게 이니셔티브를 발표하신 게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이제 좀 의견을 좀 붙이자면은 우리 한국이 이거를 하면은 그래도 적어도 뭐 2년, 3년, 5년, 10년 동안은 많은 사람들한테 이제 회자되는 그런 문건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려면은 우리 시점을 이제 한 5년으로 이동시켜 보면은 우리 지금은 이제 디지털 이슈를 많이 얘기하지만은 아마 5년, 10년 되면은 디지털보다도 AI를 많이 얘기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제 그동안 우리 대통령님께서 디지털을 얘기하셨기 때문에 그걸 하루아침에 또 이렇게 좀 바꾸기도 좀 어색할 것 같아요. 뭐 대학 교수들이야 그런 거 금방 바꾸지만 또 우리 과기 정통부 입장에서는 그러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이거를 디지털 AI 선언 그렇게 좀 절충식을 취하면 어떨까 저는 이제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이제 AI라는 키워드를 여기다 넣고서 생각하면은 우리가 이 컨텐츠에서도 많이 변할 게 있을 것 같아요. 우리 머릿속에 벌써 이제 그때는 뭐 AI 시대에 자유시민의 선언, 위한 선언이다 그러면은 생각할 게 많이 또 상상력이 펼쳐지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아마 5년 후가 될 거예요. 예. 그래서 지금쯤은 우리가 그런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또 권리장전 멋있어요. 예, 참 누가 생각해내셨는데 멋있는데 이게 저는 약간 이제 걱정이 국내에서만 할 게 아니라 외국 사람한테도 이제 영어로 이게 뭐라고 하죠? 이게 마그나 카르타인가요? 영국에서? 예? 빌 오브 라이트요? 예. 그럴 때 우리가 그런 영국의 그 권리장전 그 단어를 여기다 쓸 때 어떻게 받아들이게 되는지 그것도 좀 한번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외국 사람들 감각으로 우리는 상 대범해요. 담대한 이 아이디어입니다. 저는 좋습니다. 그런데 뭐 그 점도 우리가 체크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디테일로 들어가서 이제 이건 마지막으로 디테일로 들어가서는 이런 디지털 AI 시대에 되면은 또 우리 인간의 창조적인 활동을 계속 증진 활성화시켜야 되는데 거기에서 중요한 이슈가 아마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아마 이 지식재산일 것 같아요. 지식재산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그거에 언급이 어딘가 한 번쯤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예, 총장님 감사드립니다. 조금 이 부분은 송상훈 국장님이 됐든 이광영 팀장이 됐든 좀 클리어했으면 좋겠는데 이제 총장님께서는 디지털과 AI의 관계에 대해서 좀 질문을 주시고 의견을 주신 것 같은데 우리 송 국장님 한 말씀 주시죠. 네, 총장님 말씀 감사드립니다. 말씀 주신 취지는 기본적으로 이제 디지털이 AI하고 조금 다르다고 하는 측면에서 말씀 주신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근데 다만 이제 저희가 이해하고 있는 것은 디지털의 여러 기술들이 있고 그 중에 최근에 가장 각광을 받고 회자가 되고 이슈가 되고 있는 게 AI 기술인 것으로 저희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고
그런 측면에서 이제 디지털은 AI라고 하는 그 기술을 포함하는 포섭하는 용어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이런 디지털 권리장전의 용어를 구성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물론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총장이 말씀 주신 것처럼 디지털.a라고 하는 AI라고 하는 형태로 해서 조금 더 AI를 강조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한 말씀 드릴까요? 예, 말씀 주시죠. 예, 김원영 총장님. 지금 저 강원대학교 김원영입니다. 그 작년에 이 바이든 정부가 바이든 대통령이 AI 빌 오브 라이츠 선언하지 않았었나요? 예. 그러면 이거 뭐 맞습니다. 거의 뭐 그 이름이 거의 뭐 같은 지금 이름이 되는 거죠. 빌 오브 라이츠는 권리 장전은 그리고 우리가 맞습니다. 뭐 예. 새롭게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그 용어를 그 지금 바이든 그 발표했는 그 단어를 그냥 따온 것이고 AI 대신에 이제 디지털로 조금 더 확대한 그런 개념인가요? 지금? 네, 총장님 요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그 말씀 주신 것처럼 작년에 이제 바이든 행정부에서 AI Bill of Rights을 이제 발표한 것은 맞고 그거 이외에도 EU, 뭐 프랑스 여러 나라에서 이런 디지털 시대 혹은 뭐 AI 시대의 그 권리와 책무를 규정한 헌장 성격의 문헌들을 많이 만들어서 발표해 왔습니다. 이번에 이제 그 대한민국에서 하고자 하는 디지털 권리 장전도 그 맥락 하에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다만 기술의 어떤 발전 변화에 따라서 그 내용들이 지속적으로 바뀌어 왔고 앞으로 바뀔 거라고 하는 점을 말씀드리고 특히 이게 지역별로는 예를 들면 국민의 권리를 강조하는 그런 국가도 있고 또는 혁신을 강조하는 국가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조금 국가별로 소위 강조하는 점이 다르다 이런 점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뭐 충분히 설명이 됐을지 모르겠지만 또 한번 다른 총장님 말씀 들으면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균태 총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이광영 총장님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이제 저도 상당히 공감을 좀 느끼고 있고요. 이제 권리장전이 좀 더 실행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현재 있는 디지털 기술에 관련된 뭐 쟁점이나 이슈에 대해서 논의하는 것도 필요하겠지만은 향후 뭐 5년, 10년 이게 권리장전이 좀 더 오랜 기간 동안 이게 보편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예를 들면은 아까 이광영 총장 잠깐 언급했지만 5년, 10년, 최소한 5년 넘어가면은 이 싱귤레리티 특이점이라는 결국은 인공지능이 인간지능을 앞서가는 시대가 도래할 수 있는데 그렇다면 지금 만든 권리장전이 과연 5년, 10년 후에도 그게 적용될 것인지 그걸 한번 고민을 많이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많은 주요한 내용들이 검토상에 들어가서 뭐 내용 다 좋은데 우리가 좀 더 미래를 내다보고 물론 좀 기술의 발전 속도가 워낙 빠르게 지금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느 누구도 지금 예측할 수 없는 거는 확실하지만은 그래도 저희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이런 권리장전의 어떤 이 검토 내용들을 한번 만들어 보는 것이 어떨까 싶고요. 결국은 지금 현재 이 우리만의 권리장전이 아니라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좀 전 세계적으로 인류가 보편적으로 추구해야 될 가치나 원칙 또 개인의 자유와 존엄성 등 어차피 국제사회와 연대 아까 뭐 검토상에는 글로벌 거버넌스 구축이 나와 있지만은 근본적으로 우리만이 통하는 권리장전이라기보다는 좀 보편적으로 모든 나라가 공통적으로 느낄 수 있는 것들은 이제는 우리 뭐 코로나가 팬데믹이 준 우리한테 준 교훈이 상생과 협력이라는 거잖아요. 보면은 이제 그런 점에서 좀 더 국제사회에 통용될 수 있는 공통된 어떤 윤리 규범이나 원칙들을 함께 고려해 보면은 좀 더 실효성 있는 권리 장전이 만들어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예, 총장님 감사합니다.
아마 그런 의미에서 대통령께서도 두 번의 선언을 뉴욕과 파리에서 하시면서 세계인과 함께하는 그러한 내용들을 좀 만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그런 필요성을 강조해 주신 것 같습니다. 예, 다음으로 국민대학교의 이몽재 총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 과기정통부에서 굉장히 지금 시의적절한 그 권리장전의 얘기를 이슈를 꺼내주셔서 뭐 감사하고 우리 국민대학교에서도 사실은 챗GPT 관련된 그 윤리 강령을 선포한 바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 제안된 내용들을 이렇게 보니까 아직 권리장전을 지금 만들고 있는 중이라고 지금 이해하면 되는 거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네, 예, 예. 권리장전이 지금 나와 있는 건 아니고 그래서 대통령의 이제 그런 선언과 이런 것들이 아마 기초가 될 것 같고 저는 그렇다면은 이제 뭐 거기에 추가해서 이런 큰 기본 개념들은 뭐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여기 이제 들어가야 될 내용들도 뭐 이렇게 상당히 많이 잘 지금 정리가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국민대에서 이제 이런 내용들을 검토하면서 여기에 좀 더 들어갔으면 하는 내용들만 좀 이렇게 몇 가지 언급하겠습니다. 권리장전에서 선언한 그 디지털 권리 내용을 향후 헌법 같은 데도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고 마치 뭐 신체 자유나 거주 이전의 자유 이런 기본권에 대한 게 있듯이 디지털 권리도 헌법에 명시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향후 그런 내용이 좀 들어가면 어떨까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디지털 권리 관련된 내용은 뭐 다 여기 언급되고 있으니까 뭐 개인정보 보호라든지 데이터 권리, 디지털 프라이버시, 뭐 저작권 뭐 이런 여러 가지들은 제가 좀 뭐 언급을 안 해도 될 것 같고요. 특히 지금 언급하고 싶은 건 디지털 범죄. 그러니까 여기서도 물론 계속 그 안전에 대한 얘기가 나오지만 디지털 범죄를 아예 그냥 이렇게 좀 구체적으로 언급을 하기 시작해야지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저는 이제 자동차 쪽인데 여기 자율주행차 얘기도 나오지만 뭐 영화 속에서도 나오듯이 이게 이제 그 디지털 범죄가 들어가기 시작하면 굉장히 위험해지거든요. 그러니까 해킹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일어나면 그래서 전부 이 디지털 사회에서 나타날 수 있는 이런 현상들이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안전이라는 얘기가 나왔지만 디지털 범죄에 대해서 좀 명시적으로 구체적으로 좀 논의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정치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요새 하도 이 AI 시대에 이제 뭐 총선이 앞두고 있지만 이 AI를 활용해서 여론의 향배를 갖다가 뭐 어떻게 한다는 뭐 얘기도 지금 막 들리고 있는데 이런 것들도 일종의 저는 디지털 범죄에 해당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권리장전에 어떤 식으로 녹여 들어갈 수 있는지 특히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여러 총장을 하면서 겪어보니까 댓글 익명성 뭐 지금 이 시점에 얘기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여전히 그런 관점에서 디지털 범죄의 카테고리 안에서 이런 것들이 좀 어떻게든지 지금 구체적으로 논의가 됐으면 이런 바람이 있습니다. 뭐 하여튼 오늘 이런 그 디지털 권리 장전 제정에 대해서 저는 전폭적으로 그 굉장히 그 시의적절한 그런 선언을 좀 준비하고 있다. 그래서 감사드립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총장님 감사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영남대학교 박승우 부총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도 한 말씀 보태겠습니다. 이몽재 총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상당히 그 시의적절한 그런 그 준비를 하고 계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특히 뉴욕 구상이나 파리 이니셔티브에서 대통령께서 이렇게 제시하신 여러 가지 이제 원칙, 그 전체의 어떤 구상 이런 것을 보면은 상당히 제가 보기엔 아주 중요한 점을 아주 지적하셨다 생각이 드는데 이게 이제 개인의 자유와 권리의 보장을 아주 중요하게 강조를 하셨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또 과기부에서 지금 준비하고 계시는 그런 그 디지털 권리 장전의 초안에도 자유와 권리의 보장이 제1항으로 이렇게 강조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점에서 기본적인 방향 설정은 아주 잘 하고 계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특히 이 초안이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세계 여러 나라, 특히 자유세계 각국의 그 유사한 디지털 권리 장전이나 윤리 규범의 하나의 그 모델이 될 수 있으려면은 바로 이러한 그 자유와 권리의 보장에 대한 그런 강조는 아주 중요한 항목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이러한 그 권리 장전이나 윤리 규범 뿐만 아니라 정부 정책도 그렇고 우리가 아주 단순화해서 보면은 두 가지 측면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하나는 이런 그 디지털 심화의 어떤 발전 과정을 이렇게 권장하고 촉진하고 유도하는 그리고 또 보다 많은 계층과 집단에 기회를 부여하고 접근권을 부여하는 그런 어떤 긍정적인 그런 측면도 있겠고 또 다른 면에서는 아까 우리 임 총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어떤 그 여러 가지 어떤 부정적인 사회적 결과에 대해서 규제를 하고 제재를 하고 또 통제를 하는 그런 측면도 있겠죠. 그런데 이제 그런 그 긍정적 부정적 측면을 다 우리가 고려를 하더라도 중요하게 강조해야 될 점은 좀 긍정적인 측면이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우리나라의 발전을 위해서도 그렇고 세계 여러 나라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서도 그렇고 이런 디지털 심화의 과정이 혁신과 어떤 그 발전을 동반하려면은 정말 필요한 것은 어떤 이 상상력이나 창의성을 이렇게 권장하고 촉진하는 그런 어떤 사회 제도나 시스템 그리고 사회적 분위기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사실 창의성이나 상상력은 규제 속에서는 절대 이렇게 발달할 수가 없는 법이니까요. 그래서 기본적인 전제는 우리가 필요 불가결하게 그런 어떤 규제나 제재 요소가 들어간다 하더라도 큰 원칙은 그런 그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충분히 보장하는 그렇게 해서 이런 디지털 심화의 과정이 어떤 규제 없이 이렇게 충분히 그 잠재력을 이렇게 그 실현할 수 있는 그런 그 사회적인 어떤 분위기와 제도적 기반이 필요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는 전부 이 대학에서 대학 경영을 책임지는 총장님들이 자리하고 계신데 특히 대학이라는 공간이 사회적 수많은 사회적 여러 공간 중에서도 가장 이렇게 개인의 자유와 창의성이 필요로 하는 그런 공간입니다. 그래서 향후에 우리가 권리 장전과 윤리 규범을 만드는 것도 그렇지만은 특히 이게 이제 정부의 구체적인 정책으로 현실화되었을 때 더더구나 지금까지 여러 정부 정책이 그랬듯이 자유와 권리의 어떤 긍정적인 측면보다는 이 규제라든가 통제와 같은 그런 좀 부정적인 측면이 더 많이 작동을 하게 되는 그런 이제 우리가 경향을 보게 되는데 그런 점을 고려해서라도 특히 대학이라는 공간에서 이런 이 자유와 창의성이 충분히 이렇게 보장될 수 있도록 권리 장전의 제정에서도 좀 그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겠고 향후에 이 권리 장전이 구체적인 어떤 정책 프로그램으로 이렇게 구체화되었을 때 더더구나 특히 유념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다시 말씀드리면은 이 디지털 권리 장전의 제정은 상당히 시적절하고 중요한 그런 시도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그 방향은 아주 잘 설정하고 계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예, 말씀 감사합니다. 자유와 혁신 이런 부분을 굉장히 강조를 해주셨고 특별히 이제 정책으로 구체화할 때 대학이 그러한 자유와 창의 이런 것이 보장될 수 있도록 규제나 통제보다는 뭐 그런 측면에 강조점을 주신 것 같습니다. 예, 저 유념해서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다음에 성균관대학교 유지범 총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뭐 이미 말씀들도 많이 하셨지만은 뭐 시적절한 시기에 새로운 디지털 질서 정립을 위한 하나의 노력으로 이런 것들이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 와서 보니까 여기
왜 권리장전이라 그랬을까라는 것에 사실은 조금 그 전부터 의심을 갖고 의심이 아니라 좀 이제 궁금했었는데, 왜냐하면 지금 얘기하는 것이 어떤 개인의 자유와 권리 그리고 함께 살아가는 사회라고 하는 것에서 관점을 보면 짧은 지식이나마 고등학교 때 배웠던 지식에 의하면 권리장전은 의회의 권력을 확대함으로 인해서 왕권을 갖다가 제한시키자고 하는 그러한 것이었다고 알고 있는데, 여기서 주장하는 바에 의하면은 이거는 개인의 어떤 자유와 권리, 책무, 같이 살아가는 그런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왜 권리장전이라 그랬을까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보니까 아마 바이든 대통령의 비ll of right라고 하는 걸 썼기도 하고, 또 우리 누군가가 이렇게 해서 대통령께서 그런 말씀을 하셔서 그런지 모르지만 아마 조금은 좀 한 번쯤은 더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오히려 새로운 디지털 질서 확립이라고 하는 그런 관점에서 어떤 단어를 한번 만들어 보면 더 좋지 않겠나 하는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것이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새로운 질서의 기본 방향을 제시하는 방향성에 관한 그런 것이라고 볼 때는 헌장으로서 어떤 구체적인 내용의 제시보다는 큰 인간에 대한 어떤 줄기라고 할까, 방향성만 제시하는 걸로 족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미 그 안에 내용으로 충분한 내용이 들어있기 때문에 하나하나의 디테일한 걸 얘기는 할 필요가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사실 여기 올 때 5분 동안 얘기하라 그래서 이게 도대체 뭘 얘기해야 되나 그러고 사실 준비를 했는데, 가만히 눈치를 보니까 대부분의 총장님들이 인문사회 쪽이라서 제가 이공계에서 포용성의 확대라고 하는 거를 공급자와 수요자 측면에서 어쩌고 좀 말을 할까 보니까 그렇게 디테일한 얘기를 할 자리도 아니고 그런 논의가 들어갈 것도 아니라는 깨달음을 재빨리 얻게 돼가지고 괜히 준비했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그 아까 말씀드린 우리가 추진하고자 하는 내용이 개인과 권리, 또 그 개인이 이루어가는 사회의 상생 발전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본다면 과연 권리장전이라는 단어가 우리가 가려는 내용을 정확하게 얘기할 수 있을까 하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은 좀 한번 검토 필요하지 않을까. 그리고 전체적인 방향성에서는 굉장히 좋은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주신 것 같은데, 저희들의 생각했던 것들은 말씀하신 대로 의회의 권력과 왕권의 관계에서 권리장전이 한편으로는 이제 그 중세 왕권을 제한을 하고, 한편으로는 국민의 대표라고 있는 의회가 할 수 있는 일을 넓혀나가는 그런 역할을 했는데, 그게 갖는 역사적인 의미가 중세라고 하는 그 긴 시간에 개인의 자유나 이런 것이 억압됐던 그 사회를 종결짓고 근대라고 하는 새로운 시대를 열어나가는데 하나의 중요한 문서가 되었다는 의미에서 이제 저희가 권리장전이라는 그 의미를 좀 새겨서 이제 완전히 새로운 디지털 사회로의 전환에 관련된 문서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좀 정리를 해봤고요. 또 하나는 이제 그 권리장전이라고 말씀드렸더니 많은 토론 과정에서 권리만 얘기하면 안 되고, 특별히 이제 아까 부작용이라든지 범죄라든지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개인이 또는 기업이 지켜야 될 책무도 같이 이제 녹여내야 된다, 이제 이런 의견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생각으로는 역사적 의미에서 권리장전이라는 용어를 따왔고, 또 미국 같은 경우는 이 이제 수정헌법에 따라서 개인의 창의와 권리를 대표적으로 보장한 처음에 헌법이 그 미국 헌법으로 저희들이 이제 이해를 하고 있어서 그런 측면에서 조금 이해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예, 다음은 중앙대학교 백준기 부총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도 처음에 이 디지털 권리장전 그 공론화를 위한 자리에 좀 참석해 달라고 요청을 받아서
한번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과기부에서 주신 초안을 보기 전에 그냥 제가 일개 그냥 시민으로서의 상식 또 기사 같은 데서 보고 디지털 권리 장전이라면은 예를 들어 뭐 개인의 사생활, 뭐 개인 정보가 보호받아야 되고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되고 어떤 뭐 디지털 기술 그런 권한의 접근이 좀 공정하게 돼야 되고 그다음에 교육의 뭐 참여 기회도 공평해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의 키워드를 그냥 순서 없이 생각해 봤는데 여기서 이제 과기부에서 이제 제안해 주신 물론 초안이지만 지향하는 가치와 기본 원칙을 5가지로 정해 주셨네요. 뭐 자유, 권리 보장, 뭐 디지털 혁신, 공정 포용, 안전 신뢰, 국제 연대 협력인데 제가 조금 드리고 싶은 말은 여기 디지털 혁신에 저는 어떤 가치를 하나 좀 추가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그것은 그 디지털 심화 사회에서 디지털 기술로 인한 부가가치의 창출, 또 그것을 통한 이렇게 공정한 이윤 분배, 또 자산화, 거래 같은 거를 좀 촉진할 수 있는 그 정신을 함께 담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유는 뭐냐면 저희가 뭐 산업혁명, 뭐 정보화혁명 이런 것을 큰 어떤 그 마일스톤으로 삼아서 디지털 권리장전, 디지털 심화 사회도 이제 그와 같은 하나의 변혁의 시대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희가 그때마다 돈을 내세우진 않지만 그런 단계들이 우리 그 사회에 주었던 그 부가가치의 역량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는 단계였었기 때문에 그런 그 부가가치에 대한 것들을 좀 한번 기본 원칙에 디지털 혁신하고 뭐 동등한 가치거나 그 내부에 넣거나 좀 강조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하나 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지금 이 말씀하신 디지털 권리, 뭐 이 가치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디지털 기술이 없으면 안 됩니다. 쉽게 말해서 뭐 정보를 보호한다든지 뭐 그 교육에 공정한 기회를 준다든지 이런 모든 것을 할 때 이것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또 유일한 수단이 다시 돌아와서 디지털 기술이 되기 때문에 저는 디지털 그 뭐 삼권 분립 예를 들어서 디지털의 세 개의 주체를 좀 설정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요. 첫 번째 주체는 디지털 기술을 사용할 수 있는 사람 아니면 반대로 피해를 볼 수 있는 그 우리 뭐 일반적인 개인이 하나의 중요한 주체가 될 것 같다고 생각을 하고 두 번째로는 기술 개발을 혁신하고 담당할 수 있는 또 두 번째 주체가 반드시 필요하고 그 두 주체 사이에서 뭐 제가 적절한 용어는 생각이 안 납니다만 뭐 그 관리 감독을 한다든지 정책 규범을 만드는 일종의 뭐 정부나 기관의 역할이 되겠죠. 그래서 그 기술을 활용하는 주체, 기술을 개발하는 주체, 중간에서 어떤 버퍼링 역할을 해주는 그 세 개의 주체가 정의가 되면 지금 과기부에서 내세운 5가지도 각각 주체들이 어떤 거를 담당해서 할 수 있는 이렇게 좀 정리가 되지 않을까 이런 그 2가지 의견을 말씀을 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보다 조금 더 체계적인 그런 의견을 주신 것 같고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그냥 국민 또는 인간 사람으로 이해하는 부분들을 역할에 따라서 활용하는 사람, 개발하는 사람, 또 조정하는 사람 이렇게 주신 의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좀 더 검토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광운대학교 김정원 총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간담회 개최 기획안을 보고 저도 여기 개인별 5분 발표라고 돼 있어서 의무적으로 5분을 발표해야 되는지 알고 준비를 주말에 좀 했습니다. 근데 토론 형식으로 진행이 되어서 제가 정리했던 내용 중에 필요한 것만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뭐 디지털 권리 장전 굉장히 좋은 선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주체는 결국은 제가 볼 때 전 국민 나가서는 전 세계인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이 디지털 권리 장전은 모두가 좀 쉽게 읽고 이해하기 쉽게 좀 작성이 돼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 또 여기 보면 이제 새로운 디지털이라고 그래서 뭐 예를 들면 AI도 있지만 그 외에 또 어떤 기술이 나올지 우리가 아직 예측하기 어렵지만 분명히 그런 기술들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기술들이 나올 때마다 신기술에 의한 새로운 용어들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이 장전을 읽어도 굉장히 어렵게 느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용어들에 대한 정확한 정의를 좀 잘 정리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앞에서도 말씀을 하셨듯이 디지털 권리 장전이 이번에 이제 처음으로 시작이 되지만 앞으로 5년, 10년 후에도 지속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냥 한 가지 아이디어는 우선 디지털 권리 장전 1.0으로 시작을 해서 계속 버전업을 해 가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리고 디지털 심화의 방향에서 봤을 때 가장 중요한 게 저는 그 디지털 보편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모든 사람들이 그 디지털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기회를 가져야 된다는 것인데 이런 기회는 국내뿐만 아니라 국제적인 협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국제적인 표준화, 다른 나라들도 이런 권리장전들을 많이 지금 발표를 했는데요. 그러한 그 각국의 권리장전과 그 충돌되는 부분들은 있어서는 안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모나이제이션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타국의 그러한 권리장전을 잘 이렇게 참고하면서 우리나라에 맞는 부분들을 작성해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신 자료에서 쭉 읽어보니까 대부분 다 포함이 되어 있는데 결국은 추구해야 될 이 디지털 권리장전의 보편적인 가치가 무엇이냐라는 질문이 있어서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저는 지속가능한 디지털 환경을 만들어가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디지털 환경이라는 용어를 한번 써봤는데요. 뭐 앞에서 얘기하신 접근성, 포용성, 협력, 공유 이런 것들이 다 이런 디지털 환경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디지털 환경을 지속가능한 디지털 환경을 만들고 유지해 나가는 것이 바로 디지털 질서의 방향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총장님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이게 5년, 10년 후를 보고 지금 만드는 것을 이제 1.0이라고 생각하자 이런 말씀 저희들 깊이 공감을 하고요. 그런 자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총장님들 중에 이 회의에 오시기 전에 이제 5분 발표라고 하셔서 뭐 작성해 오신 게 있으신 것 같은데 그건 서면으로 저희한테 주시면 저희들이 내용을 잘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다음으로 서울대학교의 유홍림 총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서면으로 준비해 온 게 없습니다. 그래서 네, 큰 주제입니다. 새로운 디지털 질서라고 하는 그 질서라고 하는 말이 상당히 큰 주제죠. 그리고 그 질서를 구성하는 그 윤리 규범에도 여러 차원이 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있습니다. 그리고 역사적으로도 보면 그 질서에 물론 가장 상위에 있는 거는 그 법적인 또 구속성, 지위와도 관련이 되고 그래서 저는 용어를 뭘 사용하는가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물론 아까 말씀하신 그 영국적인 어떤 불문법 시대에 왕권을 견제하기 위한 그 마그나 카타적인 권리장전도 있고 그리고 미국에서 수정헌법과 더불어서 생겨난 그거는 컨스티튜션이 있고 그거를
보완하기 위한, 그리고 이제 그 보완해야 되는 어떤 세력의 그걸 필요를 이제 Bill of Rights로 그렇게 돼서, 그래서 미국에서는 아마 이걸 Bill of Rights라고 사용할 때는 그 나름대로의 그런 그 이제 뉘앙스를 담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사실 이렇게 이 개념 자체는 생소한 우리의 전체 우리 사회 질서의 어떤 체계 속에서 보면은 권리장전이라고 하는 부분이 좀 생소하긴 합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가장 익숙한 거는 이게 법적인 어떤 구속성이 없다. 그러면 선언이죠. 디클러레이션의 형태로. 그리고 여기 외국의 사례들을 보면 이제 선언으로 한 데도 있고, 그 조금 더 이제 헌장이라고 하는 차터나 컨스티튜션이라고 하는 부분, 네, 그것이 직접적으로 법제화되지는 않더라도 법제화되어 있는 부분들 아니면 새로 법을 만들 때 적어도 그거의 정당성을 평가하는 기준, 원칙이 이제 그런 헌장이나 그런 차터의 형태로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걸 Bill of Rights라고 할 때 이게 도대체 그 우리 맥락에서 정확하게 어떤 그 의미를 갖는지는 그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나. 물론 가장 강한 거는 저희 경우는 이제 컨스티튜션이죠. 그러면은 적어도 이 새로운 어떤 질서의 윤리 규범을 내세울 때 이게 그럼 우리의 기존의 헌법 가치와 이게 어떤 연관을 갖는지, 이제 이런 부분들이 그 물론 구체적인 정책 관련해서는 이제 그 이후의 문제고, 그 이런 형태의 윤리 규범을 더군다나 새로운 질서로서의 디지털 질서를 저희가 담론화할 때는 그 부분이 이제 정립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여기 권리, 의무 관련 부분들은 기존의 저희 헌법에 사실은 담겨 있는 부분도 많죠. 근데 이제 헌법이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지고 지금까지 유지되어 온 그 기본 전제는 왜 새로운 디지털 질서가 필요하냐. 그거는 새로운 시공간이 만들어졌다는 게 전제죠. 그러면 이제 아날로그 시대에 만들어졌던 이게 헌법이라고 하면, 그럼 지금 디지털에 의해서, 디지털 심화에 의해서 만들어진 새로운 시공간의 특성이 무엇인가. 물론 여기 속도, 그리고 무한한 연계성, 뭐 이러한. 근데 그 부분이 과연 우리에게 이 어떤 물리적, 그리고 그 사회적, 심리적 어떤 새로운 시공간이다라고 하는 데 대한 인식이 전제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뭐 대부분의 그 규범이 만들어지는 과정이 그렇지만 저희가 적어도 경험상으로 이게 분명히 새로운 질서를 요구하는 새로운 시공간에 이것이 뭐 완결되지는 않았지만 그게 전체적인 트렌드고 그쪽으로 갈 거다. 그리고 디지털 테크놀로지는 단지 디지털의 문제가 아니고 이거는 모든 테크놀로지는 지금 디지털이죠. 그러니까 이제 뭐 테크놀로지 자체에 의해서 새롭게 만들어진 시공간에 대해서 저희가 분명한 그 경험적인 어떤 부분, 그리고 어떤 미래 트렌드에 대한 그 인식이 우선 전제가 돼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이제 관련해서 저는 여기 뒤에 부분들, 그러니까 의무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 많은 그 경험적으로 볼 때 새로운 어떤 디지털 시공간, 디지털 시대에 의해서 제공되는 여러 가지 어떤 새로운 가능성에 대한 기대도 크지만 실제적으로는 거기에 대한 우려도 또 동시에 있는데 그 부분이 여기에 이제 가치에서 공정, 포용, 그리고 안전, 신뢰 확보, 이 부분이 저는 그 전체적으로 이걸 그 구성을 할 때 상당히 중요한 그 부분이 돼야 되지 않나 그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아울러서 이제 국제연대와 관련해서는 저희가 적어도 세계인권선언 이후에 현재까지 다양한 형태로 이렇게 그 맺어준 국제인권 협약들, 그러니까 여기 조문들 이렇게 살펴보신 부분이 있는데 그 제 생각에는 오히려 저희의 경우에 어떤 헌법적인 가치, 그리고 더 그 국제적으로도 볼 때도 지금 현재 이렇게
나와 있는 AI 디지털 관련 협약 이전에 보다 근본적인 그 어떤 인권 선언부터 최근에 뭐 유엔의 SDG 뭐 이런 거 관련, 그러니까 국제적으로 우리가 그 적어도 협약, 커브넌트 형태로 돼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검토를 하고 그게 어떻게 보면 국제적인 연대의 어떤 기초가 돼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총장님 감사드립니다. 일단 권리장전의 성격 또는 용어에 관련되는 말씀과 또 디지털 시대라고 하는 그 새로운 시공간에 대한 특성에 기반한 그 논의들 이런 것들이 좀 더 구체적으로 필요하다는 말씀 주셨습니다. 예, 다음으로는 아주대학교 최기준 총장님. 네, 저는 뭐 미국의 그 달라스에서 하는 UKC라는 데서 갔다가 지금 바로 와가지고 정신이 목록한데요. 사실 준비도 덜 됐습니다. 그런데 뭐 그냥 평상시 생각하는 것들을 한두 가지 얹혀서 말씀드리면 우선 뭐 시점이나 이런 것으로 볼 때 우리가 여러 가지 K 컬처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그 구군이 상승하는 기류에서 과기정통부에서 이런 부분을 준비해서 글로벌하게 한번 아까 뭐 유홍림 총장님 디클레레이션 같은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매우 의미가 있다. 디지털 세계에서 그 개인이 가져야 되는 권리라든지 이런 부분을 포괄적으로 국제적인 세팅에서는 천명해주고 그 글로벌적인 측면이 되겠죠. 근데 로컬에서는 어떻게 보면 뭐 저희 나라는 너무 자유로움이 많지 않느냐는 생각도 해보거든요. 페이크 뉴스라든지 어떤 뭐 팩트 파인딩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조금 뭐 어떻게 보면 디스커리지 시키는 정부로부터의 어떤 선언 같은 것도 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좀 해보고요. 뭐 빌 오브 라이츠에 대한 생각은 저도 초반에 뭐 잠깐 공부를 하다 보니까 마그나 카르타 이런 부분이 되고 난 다음에 또 300~400년 있다가 빌 오브 라이츠가 이제 형성되는 건데 국왕의 파워를 갖다가 의회와 국민이 좀 가져오는 측면에서의 그런 것이라면 그 용어는 뭐 그렇게 아주 적절하지는 않고 우리 솔직히 글로벌적인 측면에서는 한국의 어떤 리더십을 좀 제시하고 로컬적인 측면에서는 그런 것에 자정작용이 오히려 더 필요한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래서 저는 로컬적인 측면을 좀 더 얘기를 하면 어떻게 보면은 어떤 많은 이게 사실은 데이터, 인포메이션, 인텔리전스로 이어지는 그런 인포메이션 하이라키에서 데이터의 소유자에 대한 부분이랄지 뭐 혁신과 독점이라든지 뭐 카카오 같은 데도 불려다니고 뭐 이러지 않습니까? AI 그 월드에서 인간 및 어떤 그 AI에게 어떤 법적 자격을 줄 거냐. 뭐 가상 공간 뭐 여러 가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그 정리를 하셔서 좀 교육을 시켜주는 것은 반드시 좀 필요하고 대학에서도 뭐 예를 들면 미국의 챗GPT를 금지를 시키는데요. 우리나라는 금지시키는 걸 더 많이 이용하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그럴 바에 차라리 오픈시켜가지고 그것을 시너지하고 어떤 코퍼레이션의 원동력으로 삼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저는. 거꾸로 그는 미국의 무슨 예일대학 또는 뭐 이런 데서는 뭐 금지를 시켰다고 그러는데 이런 부분을 좀 로컬적인 측면을 강화해서 우리 비헤이브에 맞도록 내적으로 선언하는 것이 오히려 더 필요할 것 같고 뭐 알고리즘의 투명성 같은 것들도 어떻게 보면은 좀 필요하고요. 유튜브라든지 가짜 뉴스 또는 편향적인 뉴스 이런 거 하다 보면 계속 흘러나오는 것에 대해서 수동적으로 그냥 청취하게 되고 이런 부분도 상당히 많고 포용도 뭐 이게 얘기해 주셨는데 전 디지털 디바이드에 대해서 저희가 세대 간의 갈등 같은 것들도 상당히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우리 한국 내부 사회 치유 기능의 어떤 도구로 쓰는 게 더 맞다고 생각하고요. 마지막으로 산업 부분에 있어서는 차라리 저희가 어떻게 보면은 핵심 기술은 좀 뒤질지 몰라도 모든 국민이 정보를 이용하고 활용하고 또
인포메이션 하이웨이 같은 어떤 광통신망 같은 건 저희가 상당히 다른 나라에 비해서 앞서 있지 않습니까? 인터넷 속도만 해도 벌써 출장 가면 많이 떨어지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어떤 산업 활성화라는 부분과 초격차를 위해서는 오히려 그런 부분을 좀 더 열어주는 그런 그 선언을 하고 그것이 어떤 법적으로 좀 따라가주면 어떤가 하는 생각을 좀 하고요. 중국 같이 뭐 사실은 그 개인정보에 대한 요구가 너무 없는 나라에서나 좀 필요할 것 같은 듯한 그 빌 오브 라이트가 한국에서는 오히려 어떻게 보면 이미 너무 엔조이가 되고 있는 상황이니만큼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나라 국민들의 비헤이비어를 고려한 현실적인 그 뭐 권리장전이 됐든 아니면 다른 용어가 됐든 그런 부분이 국내적으로도 대외적으로 멋있게 표명을 해주고 리더십을 지향하고 국내적으로는 조금 어떻게 보면은 좀 산업 부분과 기타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좀 자제해야 되는 부분에 대한 규범 뭐 이런 것들이 더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예, 총장님 감사드립니다. 그 글로벌하고 로컬로 좀 나누시고 로컬적인 측면에서 의 어떤 역할 또 해야 될 일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이런 권리장전 일종의 헌장과 같은 성격의 문서를 대한민국 정부가 만드는데 이게 이제 국내적으로 보면 여러 가지 분야마다 디지털 사회 또는 인공지능이 갖고 오는 쟁점들이 있는데 이런 것을 일관되게 조금 해결하기 위한 어떤 준거 틀로서의 이 헌장이 성격을 갖고 있을 수 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먼저 좀 마련하고 분야별 쟁점들을 좀 해결해 나가는 순서로 이렇게 한번 하겠다고 하는 것이 저희 정부의 생각이고 그거를 위해서 이 헌장과는 별도로 분야별 실태 조사라든지 거기에 따른 해결 방안 이런 것들도 동시에 지금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다음으로 강원대학교의 김헌영 총장님. 예, 안녕하십니까. 디지털 시대 쟁점 그리고 뭐 디지털의 권리장전 방향에 대해서 잘 들었습니다. 디지털과 AI 기술이 우리 사회를 급격하게 변화시키고 뭐 강력한 원동력이지만 또 동시에 우리한테 아주 엄청난 해악을 끼칠 수 있다는 차원에서 뭐 개인정보 보호, 차별받지 않을 권리, 기본적 존엄성, 뭐 우리 핵심 민주주의 가치에 역행하는 거죠. 그리고 또 이런 디지털 기술이 소수자, 그러니까 이 데이터를 이용하다 보니까 소수자에 대한 심각한 해악을 초래하고 또 뭐 우크라이나나 러시아 전쟁에서 보듯이 개인한테 어떤 결정권이 간다든지 하는 여러 가지 문제로 아마 이런 디지털 권리장전 마련에 아마 지금 시급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만 권리라기보다 우리 좀 용어를 한번 생각해 보면 역시 거기에 대해서 한마디 드리면 디지털 의무로 이렇게 이름을 좀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사실 관점의 차이겠죠. 권리라기보다는 뭐 bill of duty 하든지 해서 권리보다는 의무가 아닐까 싶은 생각도 들고 또 한편으로는 저는 사실은 뭐 이런 어떤 헌장이나 이런 것이 좀 우리나라에서 지금 현재 필요한 가치가 뭔가 생각하면 지금 뭐 MZ 세대를 생각해 볼 때 뭐 우리가 헌장 같은 걸 만들 때 용어를 점점 이렇게 배려라는 단어라든지 협력이라는 단어라든지 협동이라는 단어를 좀 많이 좀 쓰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대한민국에 필요한 어떤 집단 지성의 필요성이라든지 디지털 시대에 우리가 개인의 어떤 능력보다는 집단 지성의 필요성에서 디지털 배려, 뭐 디지털 협력, 뭐 이런 것들이 지금 좀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권리 뭐 이런 단어가 또 젊은 세대들이나 한테 주는 이미지를 생각했을 때 또 개인주의로 또 흘러가지 않을까 하는 좀 걱정이 좀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 한 가지 또 더 말씀드리면 이 디지털 어떤 내용은 사실은 뭐 네이티브 세대나 지역이나 나이나 능력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이 디지털 기술이나 리터러시를 배울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디지털 학습권을 국민의 기본권으로 보장해야 되고 또 이런
학습권 보장함에 있어서 디지털 장비에 대한 접근성 같은 것도 함께 고려해야 됩니다. 항상 우리 뭐 지역 대학에서는 이런 것들을 말씀드리는데 디지털 인프라나 교육 환경이 좀 열악하지만 어떤 지역의 디지털 학습권 또 지역의 또 디지털에 대한 접근성을 강화하는 것에 대해서도 아마 좀 고려를 해야 되지 않겠나 해서 저는 디지털 교육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디지털 교육이 중요한데 우리 학생들, 대학생들을 일단 뭐 첫 번째 대상으로 한다면 지금 세상이 바뀌고 있으니까 평생 교육이죠. 지역 주민이라든지 뭐 아니면 전 모든 세대 사람들에게 디지털 교육에 대한 내용이 아마 여기 좀 제가 뉴욕 구상이나 파리 이니셔티브를 보니까 교육에 대한 내용도 있고 협력에 대한 내용도 있습니다만 좀 더 헌장은 헌장이지만 조금 더 구체적인 실행 방안 뭐 이런 걸 생각한다면 이것이 교육에 대한 내용이 좀 포함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여기 협력이란 단어는 국제 협력이라는 뜻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디지털 협력이라는 뜻은 국제 협력도 포함되겠지만 어떤 디지털 사회를 이루는 데 있어서의 협력의 가치, 협동의 가치에 대해서 좀 강조한다면 좋지 않을까 싶고 이거하고 좀 별도의 이야기입니다만 제가 뭐 다른 자리에 가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뭐가 가장 효과적일까? 대학의 어떤 교육이 중요하지만 군인들에 대한 디지털 교육에 대해서도 뭐 좀 사실은 여러 장소에 가서 제가 제안을 드린 바가 있는데 사실 이번 정부에서는 별로 그렇게 신경을 좀 안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지금 군인들이 거의 50만 가까이 되고 또 1년에 뭐 입대 제대하는 군인들이 있는데 그 군인들한테 뭐 100만 원, 200만 원 줄 게 아니라 오히려 디지털 교육을 시켜서 제대를 시킨다면 아마 대한민국이 가장 빠른 디지털화에 가장 넘버원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한번 뭐 좀 차관님께서 한번 제안을 좀 한번 해주셔서 이 군인들에 대한 디지털 교육을 우리 대학들하고 연계를 한다면 얼마든지 가능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학이 많다고 지역 대학을 뭐 없애자든지 이런 것보다는 현재 있는 지역의 대학들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이거를 사실 교육부만 신경 쓰신 게 아니라 이 과기정통부에서도 이런 사업하고 연계를 시킨다면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어서 한 말씀 드렸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드립니다. 뭐 이제 권리도 중요하지만 디지털 협력이나 배려 이런 가치들에 대해서 강조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디지털 학습권이라는 용어는 쓰지 않았지만 아마 앞부분에 그 디지털 역량 강화가 아마 지금 말씀 주신 그 취지에 맞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저희도 말씀드리면 군인에 대한 디지털 교육을 저희가 국방부하고 같이 열심히 지금 하고 있는데 홍보가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더욱더 열심히 하고 군부대가 지역에 있는 것에 착안해서 지역 대학과의 그 협력 방안도 한번 군인 디지털 교육에 있어서 한번 고려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다음으로 전북대학교 양호봉 총장님. 전북대학교 양호봉입니다. 저희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제가 관련 우리 정보혁신처장하고 상의를 해서 몇 가지 적어왔는데요. 그분의 말씀은 뭐 인터넷이 보편화된 시기에 디지털 뭐 디바이드라는 개념이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된 적이 뭐 있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AI 기술이 실생활에 더욱 깊이 팔고들고 있는 현대 사회에서는 AI 활용 능력 차이가 사회적인 격차를 더욱 심화시킬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현상을 AI 디바이드라고 부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AI 디바이드는 세대 간 소통을 더욱 가로막을 수도 있고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를 더욱 심화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사실 우리 지역에 있는 사람으로서는 굉장히 우려가 되는 면이 뭐 있기 때문에 제가 이쪽에 대해서 좀 생각을 많이 했는데요. 사회 경제적인 계층 구조를 더욱 심화시킬 수도 있다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는 인간의 존엄성과 사회적 공공성을 추구해야 하는 AI 기술이 도리어 인간의 존엄성을 해치고 사회 문제를 확산시키는 진원이 될 수 있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디지털 권리장전에서는 인간의 존엄성과 사회적 공공성을 기본 방향으로 삼고 AI 디바이드를 더욱 중요하게 다뤄야 된다. 이게
저희가 우리 전북대학교에서 관련 처장하고 상의한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관련된 내용은 제가 전달해 드리고 가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총장님 감사드립니다. 다음으로 한밭대학의 오용준 총장님. 네, 한밭대학교 오용준입니다. 이게 오늘 초청 자료를 받고 나서 보니까 뭐 유럽을 비롯해서 벌써 10여 개 국가들에서 이미 권리장전을 수립해서 만들어 놓은 이런 자료들을 보면서 우리나라는 과연 빠른가? 어떻게 보면 디지털에서 가장 앞서가는 나라인데 조금 속도가 늦었는가 하는 우려도 조금 생기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그 이광영 총장님께서 서두에 좀 말씀을 해주셨지만은 미래를 위해서 지금 앞으로 5년 뒤에도 정말 든든하게 뿌리를 내릴 수 있는 그런 권리장전이 만들어진다면 이게 빠르고 늦은 게 문제가 아니라 정확하게 지금 시점에서 미래를 잘 진단하는 게 중요하겠다. 예, 그런 관점에서 지금 지금 이제 방향을 대충 잡고 있으셔서 지금 검토 사항에 지금 넣고 있는데 이 부분들도 한 번 더 리뷰를 해보시면 어떻겠나 싶습니다. 저도 저희 대학에 유난히 그 AI 인공지능에 열심인 교수님 한 두세 분이 계셔가지고 여기 온다니까 저한테 막 코치를 해주셨는데 그건 따로 제가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이몽재 국민대 총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거, 저 비슷한 걸 사실 좀 써가지고 왔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 디지털 기본권을 이번 기회에 한번 천명을 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그게 지금 주요 검토 사항이 첫 번째 자유와 권리의 보장이라는 그 세션에 들어 있는데요. 그거를 좀 더 발전을 해서 아까 그 유홍님 총장님 말씀해 주셨지만 이런 헌장 수준의 수준으로 담아서 디지털 기본권 전명을 좀 해주시는 거 어떻겠는가. 이게 뭐냐면 그 보통 디지털 기본권이라 그러면 디지털에 대한 접근성 문제들을 많이 그 뭐 정보 지방과 수도권의 격차, 또 가난한 사람과 또 부유한 사람의 격차 이런 걸 얘기하기가 쉬운데 그 부분뿐만이 아니고 가짜 정보로부터 내가 보호받을 권리라든지 이런 내가 권리가 당연히 누릴 권리뿐만이 아니라 내가 보호받을 권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디지털 기본권에 같이 포함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왜 우리 총장님들을 불러주셨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이 고등교육 관점에서 이 부분을 한 번 더 검토해 보시라는 이런 뜻도 좀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교육받을 권리, 디지털에서의 교육받을 권리가 여기에 그 자유와 권리의 보장 부분에서도 같이 좀 포함을 해주시면 어떻겠는가. 뭐 그렇게 본다면 시민 사회의 바람직한 구성원들을 길러내는 고등교육의 한 방편으로서 디지털 기본권이 활용이 될 수 있지 않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끝으로 최근에 인공지능 학회에 보니까 공정한 인공지능 세션이 새로 만들어져서 지금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공정한 인공지능 세션에서 이제 편향된 정보들을 걸러내는 이런 알고리즘 같은 것들을 개발하고 그걸 보급하고 하는 일들을 하시는 교수님들이 꽤 계십니다. 그래서 이런 걸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서 대학 교육, 고등교육에서 이런 이미 개발됐던 이런 것들을 학생들에게 교육하고 또 스스로 이렇게 편향된 정보들을 걸러내는 알고리즘을 스스로 개발하고 이렇게 해서 이 시민사회 의식이 좀 더 발전해 갈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총장님 감사드리겠습니다. 디지털 기본권, 헌법상의 어떤 그런 기본권 수준으로까지 이렇게 좀 고양시키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주셨고, 그 중에서도 이제 교육받을 권리에 대한 강조를 많이 해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한양대학의 정현철 부총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런 자리 총장님이 안 계셔서 나오게 됐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앉게 되면 항상 드는 생각이 좋으면서 실은 좋은 점은 여러분들 좋은 해안들을 들을 수 있고 정리할 수 있어서 참 좋은데 이 나쁜 점은 제가 생각하고 있는 걸 중간에 인터셉트 나간다는 그런 생각. 오늘도 그런 일이 벌어지긴 했는데 전 처음에 총장님께서 해외 출장 중이셔서 저 보고 이제 이 자리를 대신하라고 말씀을 하셔서 처음에 AI한테 물어봤습니다.
예, 우리 요즘에 뭐 나오면 처음에 묻는 게 이제 AI니까 그래서 AI한테 물어봤습니다. 우리 디지털 시대, 디지털의 그 권리 장전에 대해서 한번 물어봤더니 이 친구가 하는 얘기는 주로 이제 아까 우리 그 임봉재 유지범 총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개인에 대한 권리 뭐 이런 우리 지금 논의가 계속 있었는데 개인에 대한 뭐 자유권, 참정권 뭐 이런 청구권 이런 것에 대한 얘기를 쭉 다뤄왔는데 그거는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과기부에서 준비하신 자료를 이렇게 훑어보니까 이거는 정말 고생을 많이 하셨다는 생각이 딱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그 타이틀에도 보면 디지털 심화 시대에 우리가 서로 그 협력을 해서 공동 번영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같이 주체별 책무 그 주체에는 개인도 있고 국가도 있고 아까 말씀 나누셨던 그 국제관계, 국제전 이 시대를 살고 있는 모두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 엄청난 거를 포함시키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고생을 정말 많이 하셨다는 생각이 들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제가 거기서 뭐 의견을 낼 만한 게 없더라고요. 다 포함을 하고 있으셔서 그러면서 내용을 보니까 아까도 질문이 잠깐 있었습니다만 우리 이몽재 총장님께서 이게 지금 권리장전이 어느 부분이냐. 근데 지금 보면 뭐 전문이 있고 본문이 있고 해설이 있는 아마 그런 부분을 지금 중부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이 사실 보고 싶었습니다. 내용이. 거기에 지금 상당 부분 담겨 있을 것 같은데 저희들한테 주어진 것 큰 그냥 타이틀만 있어서 그 안에 도대체 어떤 내용들이 있을까 그걸 보면 좀 더 얘기를 재밌게 듣고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었는데 일단은 뭐 그거는 이제 앞으로 진도에 따라서 하실 것 같고요. 그래서 하여튼 고생을 정말 많이 하셨다는 생각이 들고 많이 배웠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걸 보면서 일단 뭐 우리 여기서도 지금 다룰 때 뭐 헌법도 권리에 관련된 부분이니까 다루신 것 같아서 헌법도 이렇게 내용을 보면 우리 국민의 뭐 의무사항 중에서 뭐 자유권도 있고 뭐 참정권도 있고 쭉 나오면서 그 안에 보니까 사회권 그래서 사회권에 보니까 뭐 사회적 약자가 사회적으로 적어도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권리라든가 아니면 교육권 우리가 교육은 의무이기도 하지만 또 교육은 권리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교육권 그런 부분들이 나와 있고 그런 내용들은 이미 사실 다 담겨 있습니다. 보니까 내용상에 뭐 디지털 격차를 해소하고 양극화를 해소하고 그런 문제 다 담겨 있는데 그래도 우리는 학교 입장에서 오기도 했고 하니까 그걸 좀 끄집어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아까도 그래서 교육권에 대한 얘기를 우리 오 총장님, 김호영 총장님도 다시 한번 말씀을 해주셔서 제가 생각했던 걸 인서스텝 다 했다는 생각이 잠깐 들었고요. 그런 부분들을 다 녹여 있는 걸 좀 끄집어내서 지금 고민 중에 하나는 아까 우리 이광영 총장님도 말씀하셨지만 5년, 10년 뒤에 이 기술 혁신 변화를 어떻게 다 감당해낼 수 있느냐, 그걸 어떻게 다 우리가 커버할 수 있느냐, 사실 어렵기 때문에 너무 구체적인 것보다는 아마 굉장히 포괄적인 걸 아마 다뤄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러다 보니까 뭐 우리가 아까 사회적 약자를 위한 뭐 사회권이라든가 아니면 교육을 통해서 우리가 뭐 디지털 디바이드를 뭐 해소하고 양극화를 해소하는 문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좀 더 많은 강조를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읽다 보면은 드는 생각이 이건 이제 좀 약간 기술적인 문제인 것 같긴 한데요. 개인정보 차원, 학교에서 이제 경험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개인정보와 공공 데이터 간의 관계. 우리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의료 데이터 같은 경우도 사실은 굉장히 유용하게 쓰일 수 있는데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다루지 못하는 부분이 학교에서 저희들은 업무를 하다 보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학교의 재원을 조금이라도 효율적으로 쓰려고 하면 어느 시간대에 학생들이 가장 많이 몰리는지, 어느 빌딩에 몰리는지, 무슨 요일에 몰리는지 그런 것들을 좀 이렇게 고민을 해서 이걸 좀 분산시키는 것, 뭐 이런 것들을 고민을 하는데, 이 또한 정보권이고 뭐 개인정보 보호 못 내놓겠다 그러고, 하다못해 부모님들이 학생들의 성적을 알고 싶어도 알 수가 없습니다. 학생들이 동의하지 않으면 부모님이 성적을 알고 싶어도 알 수가 없게 개인정보가 그 정도까지 지금 차원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보면서 아까도 제가 언뜻 와서 사실은 전문을 못 봤었는데 여기 보니까 지금 대통령 말씀하셨던 뉴욕 구상에도 보니까 개인정보를 높은 수준으로 보호하더라도 공공 데이터로 이용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다른 차원에서 논의해야 된다. 사실 이런 문제들도 결국 이제 그 안에 들어가서 테크니컬하게 굉장히 고민이 좀 많이 돼야 될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저는 사실 총장님이시면 이제 좀 약간 큰 그림을 말씀해 주시는데 저는 부총장이니까 아주 단도직입적으로 좀 부탁 말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는 기획처장을 좀 오래 했었는데 지금 사실 교육 부분에 있어서 우리의 역할이 굉장히 크고 디지털 환경에
디지털에서 우리가 교육을 받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중요한데 사실 디지털 교육을 시키려고 하면 필요한 건 재정입니다. 그런데 여기 국공립대학 교수님들 계시지만 저희 사립대학은 사실 등록금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요. 근데 그게 15년 전부터 지금 동결이 되어 있으니까 15년 전은 여기 구분해 놓으신 데이터 심화 시대, 그 전에가 뭐였죠? 데이터 무슨 시대? 데이터 디지털화 시대입니다. 그 당시에 사실 저희가 만들어지는 환경에서 더 이상 등록금은 동결되어 있는데 디지털 심화 시대는 대비해야 되고 그러다 보면 저희들은 뭐 엄청난 재원을 마련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허리띠를 많이 졸라맸고요. 그리고 요즘에는 저희들이 그나마 이제 그걸 커버하는 게 해외 유학생들을 유치를 통해서 그나마 커버하고 있습니다. 그럼 또 한편에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대학 재정 지원 사업들이 있는데 그거 좀 하면 될 거 아니야. 열심히 합니다. 그거 하는데 저희들이 그걸 하다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저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 산에 두 친구가 놀러를 갔다가 곰을 만나면 살아남는 방법은 뭐겠습니까? 곰보다 빨리 뛴다가 아니죠. 저 친구보다 빨리 뛰면 됩니다. 저는. 근데 우리 그 재정 지원 사업 중에 상당 부분 보면 열심히 해가지고 많이 하는데 그 다음에 뚝 떨어져 버립니다. 예, 절대적인 평가가 아니라 상대적인 평가를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사실은 좀 지속적으로 그 사업을 계속하고 싶고 예를 들면 소프트웨어 중심 대학 사업, 네, 저희들 떨어졌다가 합격했다가 이번에 또 떨어져 버렸습니다. 열심히 해서 뭐 초중고 디지털 교육도 시키고 우리 자체적으로 뭐 여러 가지 환경도 만드는데 그런 것들이 지속적이지 되지 못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사실 좀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런 말씀을 드려서 그래서 이번 그 말씀하시는 권리장전에 대해서는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런 기회에 초대받아서 와서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어서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뭐 대학이 그 어떤 혁신과 학문의 전당으로서 발전할 수 있도록 과기정통부도 하여튼 열심히 협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그 총장님들 말씀을 한 번씩 다 들었고요. 저희 네 분의 유관기관에서 오신 분들 계신데 먼저 말씀 듣고 다음 토론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디지털 소사이어티를 이끌고 계시고 ICT 대연합 사무총장을 맡고 계신 박재문 사무총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희가 이제 이 권리장전이 잘 준비되도록 저희가 이제 실무적으로 뒷받침하는 역할을 하고 있어서요. 뭐 특별히 그 개별적인 내용에 대해서 드릴 말씀은 없고요. 다만 이제 여러 총장님들께서도 좀 우려를 해주신 부분 중에 하나가 이제 저희가 한 작업과 저희가 한 그 문서의 제목이 만약에 조금 외국에서 보기에 디스크레펀스가 있다고 한다면 오히려 이제 그것 때문에 그 내용이 잊혀지고 자꾸 그 제목과의 디스크레펀시가 부각이 될 가능성도 좀 있어 보인다 하는 점을 저도 한번 말씀을 다시 한번 드려보고 싶은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문명사 전환기에 발표됐던 굉장히 인권과 관련된 중요한 선언들이 가지고 있는 이름들이 차터의 형태도 있고 데클러레이션도 있고 빌 오브 라이츠도 있고 또 어떤 경우엔 프린시플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한 작업의 결과물이 과연 그 글로벌리 이 문서를 이렇게 이제 공유를 하기 시작했을 때 어떤 제목으로 그것을 내놓았을 때 호흡하기가 가장 좋을 것인가 하는 그 고민은 좀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해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뭐 저희가 이제 제목과 또 관련해서 이게 계속 이제 뭐 버전업 해 나가는 과정이라는 걸 표현하기 위해서 예컨대 이렇게 이제 제목을 하나 붙여놓으면 마지막에 of 2023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시기 표현 같은 것도 좀 해서 저희가 이걸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는 의지도 한번 표현해 보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예, 이만 마치겠습니다. 예, 다음으로 지능정보사회진흥원의 박원재 부원장님 부탁드립니다. 네, 지능정보사회진흥원의 박원재입니다. 총장님들이 주신 고귀한 의견 말씀들 잘 들었습니다.
저희가 이제 과기정통부를 도와서 실무적인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말씀 주신 여러 가지 사항들이 늘 실무적으로 일하는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고민 사항입니다. 그 중에 어떤 부분들은 오늘 일정 부분 해답을 얻는 것 같기도 하고요. 또 어떤 부분들은 또 고민이 필요한 영역도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이제 이 여러 가지 이제 디지털 심화 시대에 우리가 긍정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부분과 부정적인 부분, 또 가능성과 우려, 뭐 이런 것들을 저희 나름대로는 균형 있게 다루려고 실무적으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또 밖에서 보시기에는 좀 더 고민이 필요한 영역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이제 작업을 진행하면서 저희가 충분히 다시 한번 숙고해서 균형된 내용으로 그 권리장전이 준비될 수 있도록 이렇게 열심히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다음으로는 어제 날짜로 정보통신정책연구원장으로 취임하셨습니다. 축하의 박수를 보내면서 한번 우리 백영률 원장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저께까지 대학 교수하다가 이 자리에 앉으니까 좀 감회가 새롭습니다. 우리 총장님들 말씀 잘 들었고요. 또 특히 이제 정현철 부총장님 말씀하신 부모도 학생의 성적을 열람할 수가 없다. 그거는 제가 볼 때는 학생이 성인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성인과 디지털하고는 조금 괴리가 좀 있는 것 같고요. 제가 이 회의에 참석하면서 권리장정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요. 이 단어가 너무 어려워요. 우리 일반인을 상대로 하는 건데 대학 교수님들 모시고 또 총장님들 모시고 하는 것도 한번 있어야 되지만 일반 디지털을 잘 못 쓰시는 분들의 의견도 꼭 들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도 듭니다. 제가 현업에도 있었고 또 공무원 출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항상 무슨 만들 때 한쪽의 의견보다는 훨씬 소외된 계층의 의견을 좀 들어서 좀 반영을 했으면 좋겠다. 제가 만약에 이거를 타이틀을 정한다면은 권리장정을 가로에다 넣고 아까 어느 총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뭐 디지털 기본권 사회적 합의라든지 그리고 가로치고 권리장정하면은 훨씬 더 일반 국민들, 시민들이 더 빨리 알아들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지금은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원장이기 때문에 제가 뭐 이렇게 갑시다 저렇게 갑시다가 아니라 제가 그렇게 만들어서 서포트를 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만약에 필요하시다면은 저희가 조금 미력이나마 이 세부 사안들 그리고 지금 디테일한 것들이 많이 빠져 있고 저희가 볼 수가 없어서 디지털 디바이드나 뭐 AI 디바이드나 이런 것들에 대한 그 디테일한 부분을 조금 더 나눠서 예제를 좀 들어서 이렇게 설득해 나가는 작업들이 꼭 필요하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이게 공론화의 어떤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 주셨고요. 예, 저희들도 이게 여기 써 있지만 국민과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저희가 마지막에 써놓은 게 그런 공론화를 앞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 하는 그런 의지의 표현이고요. 제가 지난달에 말씀 주신 대로 앞으로 미래 세대를 주도할 MZ 세대들하고 먼저 처음으로 간담회를 갖고 이 디지털 권리장전에 어떤 내용들이 포함되었으면 좋겠는지 청년 세대 입장에서 한번 의견을 들었고요. 앞으로 이제 학회 관련되는데 그 다음에 기업도 대기업 하시는 분들하고 또 스타트업 하시는 분들 또 연구자 그리고 일반 시민들 이렇게 이제 오프라인에서 공론화 과정을 거칠 거고 또
이 플랫폼을 공론화 플랫폼을 하나 만들어서 이 권리장전뿐만 아니고 앞으로 권리장전이 발표된 이후에도 분야별 쟁점에 대한 공론화 작업들을 거치고 거기에 결론을 가지고 이제 추진해 나가는 뭐 그런 과정들을 거칠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총장님들께서 또 여기 같이 해주신 유관기관장께서도 이런 과정에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참여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 진짜 마지막인데 우리 전성배 정보통신기획평가원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짧은 시간 드리고 이 준비하는 시간을 좀 많이 드렸어야 하는데 그렇게 못 드리고 저희가 숏 노티스를 했는데 많이 참석해 준 부총장님, 총장님께 감사드리고요. 전체로 저희도 같이 준비하기 때문에 의견을 좀 안 내는 게 좋을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을 주셨으니까 조금 몇 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로 보면 지금 뉴욕 구상에서 자유에 대해서 대통령님께서 말씀을 많이 하셨고 파리 이니셔티브를 통해서 디지털의 보편적 질서가 필요하다는 걸 말씀을 하신 거에 이제 이어가지고 이런 권리라든지 기본권, 선언 이런 걸 마련하는 것은 딱 필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우리한테도 없기도 하고 아까 저 표에서도 나왔던 것처럼 이미 한 열 몇 개 뭐 장전이라든지 뭐 헌장이라든지 이런 게 발표됐고 거기에 뭐 500개 넘는 조항들이 있는데 하여간 저희가 이런 과정을 통해 갖고 모범 국가로서 우리가 경험 같은 걸 잘 살려서 조금 더 보편적이고 적정한 규모를 만들어서 우리한테도 쓰고 국제적으로도 이렇게 좀 활용할 수 있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것 같습니다. 다만 이런 게 앞에도 있기 때문에 이런 걸 할 때 저희가 조금 더 신경 써야 되는 것은 이런 공론화 과정들 많이 거쳐야 할 것 같고 여기에서 준비하면서 얘기한 게 보면 해설서까지 만들어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구조를 이렇게 한다고 했는데 그 해설서 같은 걸 통해서 각 조문이 만들어지면 그 조문별로 현행법적으로 커버되는 부분들을 아마 명확하게 써주시면 좋을 것 같고 거기에 만약에 없는 부분들은 아까 차관님께서 말씀하셨던 분야별로 대책도 마련하고 하는 그런 과정에서 가이드라인이라든지 정책이라든지 이런 것 등을 통해서 먼저 이렇게 법제화할 수 있는 구조까지도 이렇게 선제적으로 고민을 하고 이런 것들이 잘 통합되면 법적 단계까지 가고 이런 논의가 이제 잘 되면은 아마 전체적으로 논리적 근거라든지 필요성 그다음에 공감대 이런 거를 잘 확보해서 헌법적 가치까지 이렇게 끌어올릴 수 있는 이런 단계적인 실행 방안들이 아마 고민하고 계시고 준비하시고 계실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을 잘 하면 외국하고 다르게 우리가 좀 적정하면서도 실행력까지 갖추는 이런 규범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한번 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디지털 권리장전 이름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주셨는데 제가 조금 다른 생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이게 디지털 권리장전이 좀 비유적인 표현을 한 걸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권리장전이 초점이 아니고 앞에 디지털이 붙어 있거든요. 그러면은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의회가 그 왕권으로부터 아니면 시민이 그런 기본권을 찾으려고 했던 그런 구조를 디지털 시대의 권리와 자유를 억압하거나 아니면 자유롭게 못하는 그런 세력으로부터 자유와 권리를 확보하는 구조를 이렇게 치환을 시키면 크게 이상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좀 한번 해봤고 그런 부분을 논리적으로 어떻게 잘 만들 수 있을지 그걸 고민을 좀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본권으로까지 이렇게 올려서 얘기할 수 있다고 말씀을 주신 분들이 많아서 우리가 이제 헌법에 보면은 그 개별적인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복 추구권이라는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권리를 같이 쓰고 있거든요. 물론 이제 그게 뭐 선언적인 거지 개별적으로 적용이 안 된다고 얘기하는 그 학자들도 계시고 이게 일반적으로 다 열거를 못하기 때문에 그런 데서 빠졌을 때 그거를 보완할 수 있는 그 일반적인 선언 권리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그런 주장을 하는 분들도 계신 걸 감안하면 여기에 디지털 부분에서도 행복 추구권 같은 것들을 한번 좀 원칙으로 하든지 아니면 권리로 하든지 하는 부분을 조금 보강하면 어떨까 하는 의견을 한번 말씀을 드려보고 싶고요.
그다음에 이제 권리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의무가 있는데 이제 권리를 의무로 얘기를 하면 조금 무거울 수도 있으니까 아까 책무 이런 말씀을 좀 많이 주셨던 것 같은데 그래서 권리와 책무나 노력, 배려 이런 것들이 조금 균형 잡힐 수 있게 그 두 가지를 매핑해서 한번 보고 다만 이게 의무를 아까 권리 말고 의무로 보자고 하는 분도 계셨지만 의무로 하면은 조금 무거워 보일 수 있고 규제적으로 보일 수 있기 때문에 그거를 책무나 배려, 협업 이런 말로 좀 바꿔서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디지털 혁신 지원에 관한 사항 아주 세부적인 사항인데요. 이거는 기관의 약간의 욕심이 반영돼서 여기에 보면은 혁신 지원에 전문 인력 양성, 인프라 이런 부분이 있는데 디지털 기술이 중요하다는 말씀도 주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기술의 중요성도 조금 거기에 반영해서 혁신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것으로 인력과 기술, 인프라가 이렇게 삼각구조로 갈 수 있게 이렇게 해주시면 어떨까 하는 의견을 드려봅니다. 고맙습니다. 예, 아주 자세한 코멘트까지 해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잘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총장님들 말씀과 유광길 관장 말씀까지 다 들었는데 혹시 추가적으로 주시고 싶은 말씀 계시면 잠깐 듣고 온라인으로 질의 주신 분들에 대한 답변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이제 향후 계획을 보니까 이제 사회적 공론화 집중 추진하는 게 있는데 여기 이제 쭉 이제 공론화 대상들이 쭉 나와 있어요 보면은. 근데 이제 저희가 이제 생각할 때는 어떻게 보면 지금 기성세대들이 생각하고 있는 뭐 새로운 디지털 질서라든가 책임이라든가 권리에 대해서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MZ세대도 이제 필요하겠지만 그 이후의 세대로 요새 제타세대라고 하는데 Z세대와 알파세대를 또 새로운 좀 앞으로 미래 사회의 주역이 될 이런 지금 현재 뭐 고등학생이든 중학생이든 이런 우리가 생각하는 그 걔네들도 어리지만 다 생각들이 있는 친구들이기 때문에 이런 디지털 그 권리 장정이라는 용어부터 시작해서 거기에 대해서 어떠한 생각과 의견을 갖고 있는지 한번 깊이 있게 한번 의견을 청취하는 것도 이런 그 앞으로 방향성을 결정하는데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렸습니다. 예,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사실은 이제 MZ 세대를 이제 미처 생각 못하고 그냥 저희가 운영하는 위원회에 그 MZ 세대를 대표할 만한 청년을 한두 명 이렇게 포함시키는 방향으로 생각을 했다가 그것도 또 좀 적절하지 않을 것 같아갖고 이제 그 MZ 세대만 대상으로 하는 간담회를 했는데 좀 더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더 이상 추가적인 말씀이 없으시면 우리 사회자께 마이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총장님들 말씀 감사드리고요. 지금까지 토론 진행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MZ세대 간담회도 하고 이전에도 많은 전문가들하고 이런 회의를 했는데 오늘 처음으로 저희가 이제 온라인으로도 생중계를 했습니다. 유튜브랑 카카오 TV에서 저희가 생중계를 했는데 제가 실시간으로 좀 봤는데 좋은 의견을 꽤 많이 제시를 해주셨고 몇 가지만 일단 먼저 소개를 좀 해드리면 디지털을 이용한 범죄가 확대되고 있다. 뭐 인터넷을 통한 마약이라든지 그래서 아날로그와 디지털 경계가 없는 상황에서 이러한 범죄 같은 것들을 어떻게 염두에 두고 있는지 그리고 디지털 질서라는 표현에서 질서가 좀 규제의 같이 느껴져서 이러한 것들을 좀 해소할 수 있는 방안들 인공지능이 자의식을 갖게 되면 향후에 이제 관리자를 통제를 벗어나는 경우가 발생할 텐데 이러한 경우에 누가 책임질 수 있는지 그리고 저희 새로운 디지털 공간과 기존 질서가 충돌하는 경우에 이러한 부분을 어떻게 담을 수 있는지 이런 의견들도 굉장히 저희도
그간에 고민했던 것들인데 또 많이 주셨고요. 또 일반 사람들도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는 형태로 권리장전을 만들어 주세요. 이런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러한 의견들 중에서 저희가 오늘 간담회를 좀 정리하면서 종합할 수 있는 질문 하나를 제가 여기 적어 왔는데요. 그거를 이제 좀 차관님께서 좀 답변을 좀 이게 좀 정리해 주시는 취지에서 답변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질문은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디지털 권리 장전이라고 하면 이게 별도의 법률인 건지 아니면은 즉각적으로 효력을 발휘하는 법률이 아니라면 왜 이러한 권리 장전의 형태로 이러한 것들을 규정하려는 이유가 있는지, 그리고 향후에 이러한 권리 장전을 지키지 않을 경우에 어떠한 처벌이나 이런 구속력이 뒤따르게 되는지에 대해서 궁금하다라는 의견이 있는데, 요거에 대해서 차관님 한번 말씀을 주시면 좀 오늘 간담회에 좀 랩업을 하는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팀장님께서 하시면 제일 잘하실 것 같은데 저한테 이렇게 마이크를 넘기시네요. 예. 저희들 앞에서도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시대적인 판단이라고 할까요? 이제 개별적인 기술들이 발전해 오다가 그것이 이제 사회적인 어떤 제도, 이런 부분들에서 수용할 수 있는 어떤 한계점들이 도달을 하고, 그러면 새로운 그 제도나 질서를 우리가 좀 더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는데, 우리 사회가 지금까지 겪고 있는 모습들을 보면 뭐 양극화의 문제라든지 또 기존 제도와의 충돌이라든지 기득권 또 원래 제도화되어 있는 이익 집단과의 충돌이라든지 이런 문제들이 개별적으로 막 벌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을 인식을 깊이 있게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런 상황에서 이것들을 해결하기 위한 하나의 원칙들을 좀 먼저 세우겠다. 그러니까 기둥을 먼저 좀 세워놓고 그 아래에서 이제 하나하나의 문제들을 해결하고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겠다는 그런 인식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렇게까지 말씀드릴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산업화의 진전을 보면 기술이나 어떤 서비스들이 굉장히 큰 충격을 주면서 사회에 영향을 미쳤지만, 또 장기간 노동이라든지 뭐 청소년에 대한 노동이라든지 약자에 대한 보호라든지 이런 것이 미리 논의된 게 아니고 그 산업혁명의 어떤 결과물로서 나중에 이제 이렇게 인류가 천착하고 문제를 해결해 나갔던 그런 반성에서 디지털 기술이 갖고 오는, 또 디지털 심화 시대가 갖고 오는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초기 단계에서부터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해결하는 방법들을 우리가 좀 고민해 보자 하는 그런 취지가 있고, 이것은 말씀드린 대로 헌장이기 때문에 앞으로 각 분야의 법률이라든지 바라건대는 여러분도 말씀 주셨지만 헌법적인 측면까지 올라갈 수 있는 구속력을 갖는 그런 법률화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현재 입장에서는 이 헌장을 어긴다고 하는 그런 용어가 잘 성립이 안 되는 그런 상태라고 보여지고, 이 헌장이 구체화되는 법률 이런 것들이 뒤따라야 될 것이고, 또 그 과정에서 또 한 번의 심도 있는 공론화 작업들이 각 분야마다 분명히 있을 거고, 그런 부분을 정부가 어느 한 부처가 맡는 것이 아니라 부처가 합동으로 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겠다 하는 그런 취지가 있을 것 같고요. 이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가는 초기 단계에서 어떤 뭐 규제라든지 또 처벌이라든지 이런 용어부터 먼저 얘기하기보다는 발전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나아가야 될 그 방향에 대한 서로의 합의, 약속, 이런 것이 디지털 권리 장전의 의미가 되겠다고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네, 저희 실시간 채팅방에 은진님께 충분한 답변이 되셨길 바라고요. 저희는 지금까지 토론을 진행해 주신 총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이제 차관님 마지막으로 말씀 듣고 토론 간담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제 이 작업을 저희들이 앞으로 굉장히 열심히 또 효율적으로 또 우리 총장님들의 지원 하에서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중에 앞으로 5년, 10년 후에도 이 권리장전이 의미를 가질 수 있도록
해야겠다라는 그런 말씀도 또 권리장전이라는 용어에 대한 재검토 또는 뭐 다른 또 좀 더 좋은 대안들 이런 것들도 심도 있게 한번 저희들 같이 또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디지털 공동 번영 사회라고 하는 저희들이 비전을 9개 학회와 연구를 통해서 도출을 했는데 아까 우리 백준기 부총장님 말씀 주신 대로 기술에 기반한 부가가치의 창출과 그거의 공평한 분배 또 공평한 향유 이런 말씀을 주신 게 아마 디지털 공동번영 사회라고 하는 저희 비전하고 좀 일치하는 그런 말씀인 것 같은데 이 권리장전에 그런 요소들이 좀 더 많이 담길 수 있도록 또 아까 우리 김원영 총장이 말씀 주신 대로 배려나 협력 이런 용어들이 이런 가치들이 좀 많이 담길 수 있도록 심도 있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 과정에서 총장님들의 많은 지원과 격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상으로 간담회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